2000년도에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고, 그 시절에 이제 집에 못 들어가고 2001년도에 잡혀갔고, 이름은 변재훈입니다. 출마를 하는 순간부터 공식 비공식 수배였어요. 90년도 후반도부터는 한총련 이적단체 구성원, 단과대학 회장까지가 대의원 자격이 있거든요. 투표권이. 그래서 단과대 회장부터는 뭐 가을 무렵 결의를 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공식 비공식 수배가 시작이 되는 거죠. 96년 5월에 전북대였던 것 같은데 총련 출범식을 하는데, 그때 전북도지사 국회의원이 와서 축사를 했어요. 근데 불과 3개월 만에 그런 한 총련이 이적단체가 되죠. 대구 지하철 그 화재 사건 때도 그렇고, 실제로 이번에 구례 뭐 수해 복구활동 갔다 오신 분도 있을 건데, 그런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면 한 총련은 언제든지 달려가서 수혈을 하기도 하고, 또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뭐 이랬던 곳이거든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거죠. 어쨌든 이제, 근데 그런 건 다 어딘가에 묻혀져 있고, 이적단체, 빨갱이 요거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저는 뭐 구속과 수배는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작년 언젠가 저희 주변에 사람들한테 혹시 핸드폰이 감청됐는지 한번 알아보라는 메시지들이 쭉 막 돌았어요, SNS에. 그래서 뭐 저도 별 생각 없이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뭐 KT인지 SK인지, 제가 SK 핸드폰을 쓰는데 SK에 클릭 해가지고 내 거 감청된 적이 있느냐? 라는 거를 물어봤더니 얼마 뒤에 이제 회신이 왔는데 진짜 감청을 했더라고요. 제가 통신 정보를 가져갔어요. 근데 다른컨대 제가 한 총련 그 소위 그 핵심적인 역할, 이제 그들의 표현으로 이적단체 수계 역할을 한 이후로는 뭐 전혀 그런 걸로 걸릴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고 살았는데, 저의 핸드폰을 열어봤더라고요. 그래서 유추하고 추적해 보니, 예를 들면 박찬호 대표가 국가안보법 관련한 또는 뭐 어떤 시국사건 관련한 이제 재판, 체포, 구속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핸드폰을 열어볼 거잖아요. 그 핸드폰을 열어본 사람들을 다 따라갔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한테 올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 무렵에 2000년 당시에 한총련 회장이었던 그 친구가 또 다른 사건으로 재판에 이제 또 엮여지는 상황이었고, 아마도 그 친구랑 통화한 기록 때문에 이렇게 또 제 핸드폰도 열어봤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들이 조금 더 부지런했다면 제 핸드폰을 열어봤으면 저는 아마 박찬호 대표랑, 그때는 아니지만 박찬호 대표랑 통화한 적이 있으면 여기도 열어보는 거죠. 그만큼 그들은 부지런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체감하지 못해요, 사실. 지금 국가보안법이 또는 어떤 공안의 기관이 저를 보고 있다 또는 저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저 스스로 체감하지는 않지만, 그런 일들이 한 번씩 벌어지면 좀 뜨끔뜨끔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저를 잡아간다면 제 머릿속까지 탁탁 털 거니까. 그리고 없는 것도 충분히 만들어낼 만한 힘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우리 부모님도 가끔씩 농담처럼 빨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한 번씩 툭툭. 근데 뭐 가족이니까 무던하게 넘어가긴 하는데, 마음 한쪽에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이 핸드폰 안에 저는 국정원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도청 기술이 워낙 좋으니까. 그런 마음들이, 저는 아까 말했지만 짧은 수배 생활 2년도 안 되는, 그리고 저는 그때가 제일 바빴던 시절, 맨날 회의하고 이랬기 때문에 굳이 집에 갈 이유도 없어요. 갈 시간도 없으니까. 저는 사실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막 어떤 피해가 절감되거나 이러진 않은데, 그게 1년 더 가고 2년 더 가고 3년 더 가면 추석 때 설에 집에 못 가는 거, 평상시에 그냥 학교 밖에 나가 사우나 한번 하고 싶은데 사우나에서 많이 잡혀가거든요. 또 잡혀갔어요, 실제로. 그리고 뭐 학교 근처 호프집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잡혀가고, 잠깐 방심하면 다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역으로 뒤집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 딱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심하게 말하면. 근데 근데 그런 트라우마들을 일정하게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나면서 보니까. 분명히 이 시간에도 그들은 자료를 축적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아니면 서울에서 평화통일 운동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저랑 연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를 그들은 다 파악해 놓고 있다가 딱 남북관계가 아주 심하게 훼손 나빠지거나 또는 정권이 바뀌거나 이러면 그런 자료들을 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들의 실적을 내야 되거든요. 자기들 진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 피해가 제가 엊그저께도 토요일날 서울에 일이 있어서 서울 갔다가 운전하고 지나가는데 표를 하더라고요, 광화문저 옆에서. 근데 뭐 하나 뭐 둘 뭐 이렇게 하는데 매번 빨갱이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작년이었던가요? 그들이 전남 조문에 와서 5.18 훼손하는 집회를 하려고 했을 때 저희들이 같이 맞불 기자회견 1시간 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끊임없이 제 눈을 마주 보면서 끊임없이 빨갱이라고 욕을 하고 도발을 하는 거죠. 제발 내가 화내주기를 바라면서, 싸워주기를 바라면서.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빨갱이라는 용어가 슬슬 바뀌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종북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 있는데, 말 그대로 북을 따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하고 친하게 지냅시다라고 하는 것마저도, 또는 북한은 실제로 실상은 이래요 라고 말하는 어떤 것들도 결국은 그 빨갱이에서 출발한 종북 이데올로기 안에 갇히게 되죠. 갖다 대는 순간. 그리고 갖다 대는 순간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기사를 또 써주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여기 가서 뭐 지금 주한미군 장갑차에서 희생된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어느 집회에 참석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더라도, 심지어 우리 등록금 좀 뭐 깎아주세요 라는 목소리를 내더라도 그런 태극기 아저씨들이 와서 다 빨갱이라고 할 거예요. 아마도 이 빨갱이들 막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고스란히 피해가 와 있는 거죠. 부지불식 아닌데 예전처럼 잡아가서 수갑을 채우고 구속을 시키진 않지만 여전히 빨간 집단으로 치부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실은 가장 큰 피해인 거고, 결국 분단이 극복되지 않으면 그 분단으로 인해서 70여 년 동안 완전히 이렇게 세뇌되어 있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공포와 불안이 그냥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어떤 집단에게도 빨갱이라고 들이댈 수 있는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여전히 되어 있는 게 어떤 소위 말하는 기득권을 가진 그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피해가 어쩌면 여러분들한테도 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고맙기도 하고 그래요. 네. (2000년) 남북공동선언 이후에 실제로 대학생들이 대부분 금강산으로 목고지를 갑니다. MT를. 아마 2001학번, 2002학번, 2003학번 한동안은 MT 다 금강산으로 갔어요. 근데 뭐 그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서 북한하고 접촉을 하고 사업계획을 논의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딱 어느 순간 되니까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서 북한에 있는 A씨를 만나고 왔는데 이게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잠입 탈출이 되기도 해요. 이게 북한 땅으로 들어가는 게 잠입이잖아요. 남한 땅을 벗어나서 북한으로 잠입하고 탈출한다는 거예요. 그 용어의 개념이. 근데 통일부 허가를 받아서 북한 가서 북한 당국자 또는 북한의 어떤 단체 대표를 만나고 왔는데 이게 정권이 딱 바뀌고 분위기가 딱 바뀌니까 이게 이제 잠입 탈출이 됐고 가서 무언가 모의를 한 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전남대학교 민주동호회라는 단체는 저희 가장 높은 선배님이 58학번이세요. 58년생이 아니고 58학번. 실제로 4.19 때 학생 대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늦은 학번은 이제 2010년이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그 전 세대를 아우르는 어떤 교집합을 찾으라라고 하면 아마 통일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떤 술자리에서 어떤 친구가 형 그 기자회견 자리에 있어줘서 참 고마워. 그냥 사진 하나 본 거죠. 어떤 SNS나 인터넷 또는 뉴스에서 마치 자기를 대신해서 서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지향이 정말 강하거나 이래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어쨌든 제가 그 단체에서 사무국장이라는 실무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 회원들이 자기 일상에서 자기 삶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제가 그분들을 대신해서 기자회견 자리에 가기도 하고 토론회 자리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혼자서 제가 우리 동해 깃발을 들고 백남기 어르신 돌아가실 그 무렵 민중대회 때 혼자서 그 대학로에서 혼자 서 있었던 적도 있어요. 좀 그런 마음 같아요. 제가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요. 저희들 세대에서는 그 자연스러움을 누군가가 그냥 현재 사무국장을 하고 있는 제가 대신 하고 있는 정도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뭐 당연히 완전 폐지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법학자들도 형법으로 충분히 다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건데 굳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필요 없다. 이거는 재정 당시에도 나왔던, 재정 당시에 초대 우리 대법원장이가 지냈던 분이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국가보안법 철폐 폐지 이야기를 할 때 이론적으로는 완벽해요.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있을 이유가 없고 남북교류협력 관련한 기본법 사실 이런 게 전부 국가보안법 위반이거든요. 남북교류 자체를 허용하지 않으니까 허용할 수가 없어요. 이론상 국가보안법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당연히 폐지가 맞는데 아마도 이제 워낙 독소조항이니까 7조 찬양 공무 막걸리 보안법이란 표현이 예전에 있거든요. 이렇게 술 먹다가 살기 너무 힘들어. 차라리 북한이 잘 산다고 하는데 북한 가고 싶어. 이러면 진짜 잡혀가서 간첩이 됐거든요. 실제로 70년대까지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냥 그런 소념 한번 해가지고도 막걸리 보안법, 막걸리 먹다 잡혀갔다 그래서 그런 정도, 그게 이제 다 찬양 고무거든요. 북을 높이 떠받들고 찬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말실수 하나마저도 그렇게 엮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역시 거기에 있는 또 한총련 이적단체 수괴인 저로서는 그냥 이적단체가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모여서 평화통일을 하자고 주장하는 그룹 자체는 언제든지 이적단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국가보안법이 바뀌려면 사실 이거 진짜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이건 우리나라가 진짜 천지개벽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70년 동안 북한을 적이라고 적적적적 했는데 적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적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보통의 노력으로 되는 문제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항상 국가본부 철폐라는 구호가 모든 집회에서 한 구호로 걸렸고 2000년 6.15 공동선언도 나왔고 충분히 국가본부가 없어질 수 있어 라는 어떤 기대와 희망이 있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게 위야무에 된 채로 20여 년이 흘러왔는데 이제 지금 최소한 7조라도 바꾸자고 하는 이유는 딱 그거 같아요. 대선을 통해서 적폐를 밀어냈고 그 다음에 또 지자체 선거를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다수가 물론 민주당이긴 하지만 절대다수가 국민의힘 그전에 미래통합당을 밀어내고 이렇게 됐고 총선의 결과는 더 놀랍잖아요. 이 정도 됐으면 최소한 이거는 해야 된다. 선거를 3번 내리 이겼는데 정말 그 최소한의 기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크게 기대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결과가 뻔히 보여. 아마 조금 바꿀 수는 있어요. 실제로 없앨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국가본법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김 빠지는 소리가 아니라 국가본법을 바꾸려면 서두에 말했다시피 이건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어쩌면 없어지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조금 더 공부를 좀 더 하고 방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게 여러 단체,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좀 적극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고 최소한 이번 국회에서 정말 7조라도 바꿔낼 수 있다면 그러면 천지개벽할 국가보안법 폐지도 보이는 거잖아요. 저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게임의 전환인가요? 이 영화 텀블벅에서 계속 모금을 일정 기간 했는데 마지막 날짜가 다가오는데 한 1,000여만 원이 하여튼 얼마간의 금액이 부족하다고 SNS, 텔레그램이나 이런데 여기저기서 이제 제하는 사람들이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저도 이제 그런 텀블벅이나 이런 게 워낙 많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 하나 만들어진다고 특별히 달라질 게 있겠어? 사실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래서 저도 텀블벅을 하지 않았고, 후원을 하지 않았고 했는데, 며칠 안 남았는데, 제 기억에는 1,0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금액이 부족하다는 걸 보니까 화들짝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SNS에 막 계속 올렸어요. 제가 들어가 있는 방에. 그리고 그동안 그게 잘 안 올라왔던 방에. 근데 그날 저녁에 그 금액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만 그러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날. 근데 이 말을 왜 드리냐면 90년대 그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은 국가보안법 철폐라는 단어가 그냥 이 속에 있어요. 맨날 했던 표현이고 맨날 했던 거니까. 심지어 집회 끝나면 이제 누구 이야기도 하고 미리 이야기 길어지잖아요. 우리 짧게 7자 정리하고 갑시다. 그러면 철폐 국가보안법 딱 돌아서서 가요. 이런 정도로 그냥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 그 텀블벅 사례처럼 90년대 사람들을 살았던 선배들은 어떤 기회가 된다면 필요하면 돈을 낼 거고 어떤 기회가 되면 그냥 또 길거리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의 준비는 다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누군가는 깃발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제가 갑자기 모든 일을 다 던져놓고 국가보안법 철폐 활동 실천단이 될 수는 없는 현실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대진현 후배님들이 이렇게 활동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게 물론 올해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 역할이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만들어 주신다면 어떤 상황을 그러면 필요하면 돈을 필요하면 어떤 정성을 필요하면 같이 몸으로 움직이는 이런 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 외롭거나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뒤에 든든한 지원군이 엄청난 지원군이 한청년 백만학도가 뒤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